안녕하세요. 지난주 시장 정말 정신없으셨죠? 오를 것 같으면 뚝 떨어지고, 이제 내리나 싶으면 다시 오르고, 대체 어쩌라는 건지 투자자들을 참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돈 속에서 다음 주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또 어떻게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지 제가 아주 명쾌한 지도를 함께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지금 가장 마음 졸이고 계실 질문 바로 이거부터 시작하죠. 지난주 막판에 오라클이랑 브루드컴 소식 때문에 미국 기술주가 크게 흔들렸잖아요. 다들 드디어 올 것이 왔나? 이게 말로만 듣던 AI 버블 붕괴 신호탄인가? 하고 걱정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순서로 시장의 안개를 한번 걷어볼 겁니다. 먼저 시장의 두 얼굴을 딱 확인하고요. 변동성을 키울 변수들을 점검할 거예요. 그리고 소음 너머의 큰 그림을 본 뒤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시나리오별 대응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장의 두 얼굴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정말 딱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아요. 한쪽에서는 분명히 상승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버블 공포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힘이 지금 어떻게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혼란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왼쪽을 보면 분위기 좋잖아요. 우리 코스피는 2주 연속 주간 최고가로 마감했고 외국인들도 다시 사자로 돌아섰어요. 긍정적인 신호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밤사이에 미국 기술주가 흔들리면서 AI 버블 이야기가 다시 확 붉어졌습니다. 바로 이 상반된 신호 때문에 오르는 걸 봐도 불안하고 내릴 것 같아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한마디로 글로벌 슈퍼 위크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체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아주 굵직한 이벤트 3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변수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죠. 먼저 월요일. 주말 동안 커진 이 AI 버블 공포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여 지켜볼 수요일,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 기업의 실적이 아니에요. 우리 SK 하이닉스, 더 나아가 반도체 섹터 전체의 운명을 가를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일본은행 회의가 있죠. 만약 여기서 예상보다 강하게 돈줄을 죄는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글로벌 자금 흐름이 바뀌면서 전 세계 증시가 한번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긴장되는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이런 단기적인 소음 너머에 있는 시장을 아주 굳건하게 받치고 있는 거대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큰 그림을 이해하시면 지금 느끼는 불안감이 아마 상당히 해소될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든든한 뒷배입니다. AI 버블 걱정, 실적 우려, 이런 리스크들 우리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의 큰 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은 계속 시장으로 들어올까요? 바로 각국 정부라는 아주 강력하고 믿음직스러운 뒷배가 증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든든한 뒷배는 크게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기려면 증시가 좋아야 하거든요. 어떻게든 띄우려고 할 겁니다. 둘째,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증시로 끌어오려고 무척 애쓰고 있죠. 쉽게 말해서 집 팔아서 주식시장에 들어온 국민들이 있는데 시장이 폭락하게 놔둘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는 점. 이 3가지 강력한 힘이 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했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바로 방패를 든 공격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무작정 돌격하는 게 아니에요. 든든한 방패로 리스크는 딱 막아대면서 다가올 변동성을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아주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그럼 방패를 든 공격수가 되려면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왼쪽의 공격적 저가 매수는 시장의 뒷배를 믿고 주초에 주가가 흔들릴 때 이때가 기회다 하고 들어가는 강세장 투자자의 접근법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확인 후 대응은 수요일 마이크론 실적이라는 가장 중요한 카드를 확인한 뒤에 불확실성이 걷히는 목요일 이후에 움직이는 신중한 투자자의 길이죠. 나는 어떤 투자자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섹터를 노려야 할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연코 반도체입니다. 다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까지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요. HBM 최강자인 SK 하이닉스와 그 협력사들 위주로 선별해서 접근하는 게 현명합니다. 둘째, 로봇. 연말 연초에 정책 모멘텀이 집중될 수 있어서 단기 트레이징 관점에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셋째, 긴 호흡으로 봐야 할 정책 수혜주. 우주항공, 원전, 그리고 특히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토지 같은 자산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히 우리 경험 많으신 시니어 투자자분들께 드리는 중요한 팁입니다. 바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한 방패를 만드는 것, 즉 위험을 분산하는 해지 전략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간단합니다. 시장이 혹시라도 예상보다 크게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외부 충격에 비교적 둔감한 통신주나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금융주를 일부 담아두는 거죠. 이게 변동성 심한 장에서 내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펼쳐질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지침, 그러니까 대응 매뉴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최상의 시나리오, 베스트. 마이크론 실적이 아주 좋고 일본은행도 시장 친화적일 때죠. 이때는 망설이지 말고 반도체랑 로봇 비중을 늘리면서 상승장에 올라타야 합니다. 두 번째,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입니다. 모든 게 예상대로 무난하게 흘러갈 때, 이때는 지수 전체를 따라가기보다 실적 좋은 개별 종목을 잘 찾아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 워스트. 마이크론 실적이 무너지고 일본은행이 강하게 돈줄을 찔 때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절대 공포에 휩쓸려서 투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현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차분하게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게 현명한 대응입니다. 오늘 설명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족집게처럼 맞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신의 영역이고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대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수익을 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완벽 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앞의 단기적인 파도에만 집중하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26년까지 시장을 이끌 거대한 흐름, 즉 장기 성장 테마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